구티비가 장애인 선수들이 출전하는 파리 패럴림픽 현장에 특별 취재팀을 파견한 가운데 담금질에 한창인 사격 국가대표팀 훈련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마음아이즈 복지회의 선한 사역을 취재했습니다. 세계교회성장연구원 산하 절대긍정 선교회가 창립 예배로 첫 발을 내디디며 절대긍정의 영성으로 세계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비전을 나눴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 개막식에서 예수와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는 공연을 선보여 전 세계 교계에서 역겨운 조롱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가 동성애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구티비는 2024 파리올림픽 주요 소식들을 보도합니다. 그리고 올림픽이 막을 내리고 2주 뒤에 장애인 선수들이 출전하는 패럴림픽은 구티비 특별 취재팀이 현지로 파견돼 특별 다큐를 제작하게 됩니다. 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훈련에 한창인 패럴림픽 사격 대표팀을 김태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이천 국가대표 장애인 선수촌입니다. 패럴림픽 사격 대표팀과 실업팀이 참가한 사전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치러진 종목은 50m 공기소총.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정신을 집중해 한 발 한 발 방아쇠를 당깁니다. 경기는 8명의 선수가 10발을 쏘고 이후 2발씩 쏴서 최저점 선수가 1명씩 탈락하는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한 발당 만점은 10.9점. 이날 경기는 강릉시청 소속인 국가대표 박진호 선수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박 선수는 자신이 지닌 실력이나 가슴속 열정은 다른 선수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올림픽에 나가 선전을 펼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말 자기 경기에 집중해서 후회 없는 경기만 한다면 결과는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과를 미리 어떻게 해야겠다, 난 몇 등을 해야겠다는 거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가진 걸 100% 한다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 나와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리 패럴림픽에 나설 사격 대표팀 선수는 총 12명. 국내는 물론 국제대회 성적 결과를 토대로 남자 선수 상위 8명, 여자 선수 4명으로 추려졌습니다. 장애인 사격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장성원 감독은 선수와 코칭 스태프 간의 신뢰, 또 과학화한 훈련 방식이 더해지면서 이번 올림픽에서 최상의 결과를 만들 것을 자신했습니다. 다른 대회와 좀 다르게 선수와 지도자 간의 신뢰를 좀 얻는 일들을 좀 해보자. 개인적인 내용들도 좋고 우리 사계 관련된 얘기도 좋고 해서 좀 자주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갖자는 걸 좀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대표팀 훈련에 있어 선수와 코치진만큼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장애인 올림픽 사격 종목의 경우 소총에 장전하는 것 등 경기 운영 전반에 있어 도움을 주는 로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선수 못지않게 경기에 임하고 선수의 상태를 파악하며 경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다 걸려 있어요. 실탄만 넣은 게 아니라 모든 행위, 눈빛, 이렇게 그런 거를 다 봐주면서 그리고 반동 이런 거를 다 그런 게 모든 종합적으로 그게 한 세트가 되려고 그걸 만들어야지 이제 진짜 되게 좋은 선수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구티비는 8월 말 시작할 파리 패럴림픽 현장에 특별 취재팀을 파견합니다. 대회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선수단은 모두 혼연일체가 돼 마지막 담금질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패럴림픽 사격 대표팀의 총구는 관역판 한가운데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간 기울인 선수들의 노력과 열정이 금빛 총성으로 그리고 국민 감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이천 장애인 선수촌 현장에서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마음아이즈 복지회가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받는 도움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헌신과 나눔을 전파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선한 사역을 장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안내를 받고 방에 들어가자 안마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안마를 해주는 이들은 모두 시각장애인 안마사. 7월 말인 현재 8월 중순까지 예약이 꽉 찰 정도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이미 인기가 높습니다. 안마를 받은 주민들은 한결 몸이 좋아져서 매일 받고 싶다고도 말합니다.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주셔갖고 엄청 시원하고 지난번에도 받았거든요. 근데 잠도 잘 오고 매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무료로 안마 봉사를 해주는 이들은 사단법인 마음아이즈 복지회 소속 안마사로 마포구청의 무료 안마 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사회복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음아이즈 복지회는 질병이나 사고로 시력을 잃게 된 중도 시각장애인의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복지회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정통 마사지와 스포츠 마사지, 카이로프랙틱 등 안마 기술을 교육하고 시각장애 안마사로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교육을 받은 안마사들 중에는 다시 복지회로 돌아와 주민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배운 거를 또 여기 와서 어르신들한테 그 기술을 익힌 걸로 이제 제가 일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봉사활동을 할 겸 저도 안마원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요. 마음복지회는 이외에도 시각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는 글자에서 점자로 변환하는 작업인 점역과 교열 작업을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해 제공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주가 되어 복지를 제공하는 마음아이즈의 장찬호 이사장은 중도 시각장애인이 자신과 같은 처지에서 장애를 극복한 이야기를 듣고 절망감을 이겨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 부족한 부분, 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좀 다양하게 경험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도움을 받아서 또 실제로 그런 과정들도 그렇게 잘 하신 분들의 어떤 모범적인 사례를 보면서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가지고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비전을 좀 심어주는. 현재까지 1,000명 이상의 시각장애인들이 복지회를 통해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이들 중에는 다시 복지회에 돌아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끌어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장 이사장은 시각장애인들의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중도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나서 이제는 어엿한 이제 하나의 그 창업자가 돼서 이제는 또 중도의 시각장애인들에게 오히려 비전을 주는 그런 희망적인 일들을 하는 그런 케이스는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죠. 시각장애인들이 대다수지만 지원을 받기보다 오히려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있는 마음아이즈 복지회. 마음아이즈는 직업재활을 넘어 점자를 읽는 기초재활, 심리재활까지 영역을 확장해 중도 시각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아가는데 벽을 넘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절대긍정선교회가 출범했습니다. 지난해 절대긍정 부흥 세미나로 전국 교회를 부흥시킨 교회성장연구소가 세계교회성장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시작한 첫 사역입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30년 넘게 한국교회에 다양한 목회 정보를 제공해온 교회성장연구소가 세계교회성장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꾼 뒤 첫 행보로 절대긍정선교회를 창립했습니다. 절대긍정선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담임 목사가 평소 강조해온 절대긍정의 영성에 대한 교육훈련과 전도를 통해 한국과 세계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자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기도하다가 조영 목사님의 그 사전 영성을 우리 시대에 맞게끔 업그레이드해라. 사천의 영성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365 오중복음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느냐. 절대긍정 선교를 출발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하나로 담아서 전달할까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꿈을 갖고 출발한 것입니다. 절대긍정선교회 이영훈 총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서 조영기 목사님께 처음 들은 말씀이 할 수 없다, 안 된다 등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며 어려운 시대 부정의 언어를 긍정의 언어로 바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뿐 인생을 살아가는데 늘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늘 어두운 세계 속에 갇혀 살아가느냐,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늘 밝은 부분만 보고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살아서 내 삶의 미래가 정말 환하고 밝게 변화되느냐, 그 양쪽 길의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절대긍정선교회는 영성훈련, 영혼구원, 교회 부흥, 긍정문화, 연구원 후원 등
5가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매주 절대긍정 아카데미, MP 절대긍정학교 등 다양한 선교회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학적으로 구분하면 긍정의 신학이라고 구분이 되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 절대긍정 선교회가 창립했으니 앞으로 우리 기독교계에 절대긍정의 신학의 그 학위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 이영훈 목사에 져서 절대긍정의 기적을 들고 전국구 교회를 돌며 절대긍정의 부흥을 일으켰던 세계교회 성장연구원은 이제 세계교회로 부흥의 영역을 넓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 개막식에서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는 공연을 선보여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프랑스 파리 센강에서 열린 올림픽 개회식 공연에는 긴 식탁 앞에 푸른 옷을 입은 여성 주위로 3명의 여장 남자, 드래그 퀸 공연자들이 모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화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공연 이후 전 세계 교계에선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프랑스 주교회는 오늘 아침 우리는 특정 장면의 지나침과 도발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대륙의 기독교인들에 대해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일 주교회는 퀴어 성찬식을 최악의 장면이었으며 완전히 불필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시시피에 본사를 둔 통신기술회사 시스파이어는 우리는 파리올림픽 개막식에서 최후의 만찬에 대한 조롱에 충격을 받았다며 올림픽에서 광고를 철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법률단체 자유수호연맹의 크리스틴 웨고너 회장은 2024 올림픽 개막식에서 기독교인들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있다며 전 세계에는 수십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으며 올림픽에 참가한 기독교인들도 있다. 이 조롱은 역겹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가 26일 동성애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남부연회 소속 목회자가 지난 7월 6일 대전 퀴어 행사 축복식에 참여한 것에 대해 이는 성경을 왜곡하고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을 무시하는 심각한 행동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동성애자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이 동성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고 전도하겠다면서 교리와 장정대로 남부연회에 속한 모든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거룩성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굿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 온세계교회에서 이옥화 목사 초청 성령 집회가 열렸습니다.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이번 집회에는 전국에서 말씀과 영성에 갈급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를 통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라는 주제로 강단에 선 이옥화 목사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 성령의 불을 받는 우리가 되자며 말씀인 하나님의 씨를 마음에 새겨 거듭나는 자녀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정말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전도, 물론 예배 다 중요하지만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같이 울 수 있는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 밖에도 최 목사는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신앙인들과 지역에 소외된 분들이 많다며 사람의 생각으로 이끌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기 위해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섬기겠다고 다짐을 전했습니다. 한편 온세계교회는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돌보고 먹거리 후원과 다음 세대를 위한 아이들 사역을 펼치며 활발하게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올여름 열대야 일수가 이미 7일을 넘어섰습니다. 29일 기상자료 개방 포털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부터 7월 28일 사이 열대야 일수는 7.11로 최악의 여름이었던 1994년 8.6일 이후 30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기온이 25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 6월에서 7월 평년 열대야 일수는 2.7일입니다. 통상 밤 최저 기온이 30도 이상일 경우를 말하는 일명 초열대야 현상도 강원 속초와 강릉 등에서 나타났습니다. 티몬 위메프가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정산액이
최악의 경우 1조 원 넘게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지난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을 약 2,100억 원으로 추산하면서 앞으로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월과 7월 판매 대금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6월 한 달간 두 회사 결제액 1조 1천억 원 중 상품권 거래액 등 이미 정산된 부분을 제외하면 6월 미정산 금액만 약 6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5,600억 원이 넘는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 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입학 정원을 10% 이상 늘린 의대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 일정을 시작합니다. 평가 대상 대학 30곳에서 다음 달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서류를 제출하면 의평원은 12월부터 본격적인 평가를 시작해 내년 2월에 판정을 내립니다. 인증을 받지 못하면 신입생 모집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의대 교수 단체 등 의료계는 현재 대학이 증원을 감당할 여건이 안 된다면서 의대의 신입생 선발 불가 조치 등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정된 가운데 사도광산의 조선인 노동자 기록을 담은 전시관이 28일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전시관은 사도광산에서 2km 떨어진 곳에 있는 사도시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2층에 위치해 있으며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이 열악하고 위험한 곳에 일했던 기록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기록 어디에도 강제 동원이나 강제 연행 등의 표현이 포함되지 않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지난 27일 등재 직후 강제 노역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점령지 골란고원의 축구장 로켓 공격으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전면전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28일 레바논의 차브리하와 보르즈 엘 크말리 등 여러 마을에서 헤즈볼라의 무기 저장고 등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에선 골란 고원 내 작은 마을인 마즈달 샴스의 축구장에 로켓이 떨어져 어린이 12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헤즈볼라는 해당 공격이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부인했지만 이스라엘은 조사 결과 헤즈볼라의 공격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즉시 보복에 나섰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호감도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미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의 호감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은 43%로 조사돼 한 주 전과 비교하면 8%포인트 올랐습니다. 민주당 캠프 측은 해리스 부통령이 사실상의 대선 후보로서 선거운동에 나선 일주일 동안 해리스 측에 2억 달러, 우리 돈 약 2,771억 원의 기부금이 모였고 새로 후원에 동참한 사람만 17만 명에 달한다고 공개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첫 해에만 세계에서 최소 4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일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현지 시간 28일 한반도에서 본격적인 갈등이 일어나면 수백만 명이 사망하고 반도체 부족으로 전 세계 공급망이 마비되며 세계 경제는 불황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북한이 서울의 주요 거점에 포격을 가한다는 전제로 분석한 결과 한국은 산업 생산과 수출 급감으로 경제가 37.5% 감소했고 중국은 GDP가 5% 줄었습니다. 동남아와 일본, 대만 등 한국의 반도체 의존 비율이 높은 국가들 역시 큰 타격을 입었고 미국은 상대적으론 적은 타격을 받았지만 GDP가 2.3% 줄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이번 주도 열대야와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도 무더운 날씨 속에 중북부를 중심으로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주 후반에도 수도권과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폭염이 장기화하는 만큼 각종 온열 질환에 잘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강릉 3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36도, 광주와 부산은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TV는 파리올림픽에서 활약하는 태극전사들의 소식을 보도합니다. 8월 말 시작하는 패럴림픽에서는 굿TV 특별 취재진이 직접 현지 소식을 담는데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쌓아올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또 한 건의 사고 없이 안전한 올림픽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